오늘은 삿포로를 넘어 홋카이도 타베로그 1위 그리고 스미레에서 최초로 노란 와케 형태로 독립한 명성을 가진 가게 맨야사이미에 갑니다. 창업주 오쿠마 사이코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삿포로의 일식점에서 일하던 중 퇴근길에 먹은 미소라멘을 계기로 라멘 가게 운영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이후 라멘에 대한 뜻을 접지 않고 지내던 26살 무렵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미소라멘으로 명성을 가진 스미레가 신 요코하마 라멘 박물관에 입점하게 되었고 지인의 인연으로 조수로 채용되었습니다. 당시 스미레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는 가게로 일반적인 스태프 모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업주는 이 만남을 정말 행운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창업주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약 7년간 스미레에서 수련합니다. 스미레 본점과 신 요코하마 라멘 박물관의 라멘 박람회를 거쳐 여러 직위를 지냈다고 합니다. 2000년 9월 20일 퇴사 후 같은 해 11월 3일 스미레 최초의 노란 와케 형태로 독립합니다. 가게 이름 사이미의 유래는 두 딸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으로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맨야사이미는 수련처인 스미레의 맛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신만의 취향을 추구한 독자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차슈 위에 생강을 얹는 스타일로 중간에 녹여 먹으면 끝까지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생강을 얹는 스타일은 지금은 많은 제자들에게 퍼져 있지만 그 발상지는 맨야사이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미소를 조합하고 향을 살리는 볶는 정도에 집착함으로써 깊은 맛을 표현합니다. 미소의 볶는 정도와 향을 내는 방법이 바로 장인의 개성이자 실력을 발휘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면은 모리즈미 제면에 중간 굵기의 꼬불꼬불한 면을 사용합니다. 모리즈미 제면은 1950년 개업하여 준렌, 맨야사이미, 이소노 카즈오, 하쿠다테 아지사이와 같은 유명 라멘 가게에 면을 공급하는 제면소입니다. 맨야사이미는 삿포로역과 스스키노역에서 미소노역까지 약 14분, 그리고 미소노역에서 내려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맨야사이미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 포함 11시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저녁 영업을 하는데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그런데 낮 영업에서 혼잡시에 평일은 10시 45분, 토일 공휴일은 10시 반에 일찍 개점합니다.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정규 휴일을 공지하고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링크는 더보기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던 분과 계속 동선이 같았는데 알고 보니 저의 줄서기 경쟁자였습니다. 원피스와 샌들, 양산의 고풍스러운 차림이라 라면집에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괜한 편견이었습니다. 와, 37. 미쳤다. 현재 시간 10시 26분. 줄은 보시다시피 건물 뒤편으로 가서 줄을 서면 되는데 38번째였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고 줄이 길었기에 10시 반에 개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가게 앞에 가까워지면 직원이 메뉴판을 주고 미리 주문을 받습니다. 아쉽게도 차슈 추가는 안 되었고 세피아노 시게키는 뭔지 몰랐는데 홋카이도 사탕무로 만든 사이다라고 하네요. 저거 주문해볼 걸 그랬네요. 가게 내부는 줄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미레와 다르게 주방이 보이지 않는 구조에 테이블만 있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직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발권기가 없어서 줄 서는 동안 미리 구두로 주문하고 후불 계산합니다. 맨야사이미의 미소라멘 첫 인상은 스미레보다는 아지노산페이와 비슷합니다. 국물의 점도는 낮고 돼지 기름층이 그렇게 두텁지 않고 불향과 은은한 미소향이 코를 자극합니다. 국물 첫 입을 먹고 든 생각은 와, 진짜 맛있다. 돼지 기름과 불향이 먼저 느껴지고 곧바로 풍부한 감칠맛이 이어집니다. 목으로 넘겼을 때는 입안에 은은한 미소향이 남습니다. 다른 미소라멘과 비교하자면 스미레보다 덜 자극적이고 그걸 넘어서 줄렌의 미소라멘을 조금 더 순하게 만든 느낌. 하지만 감칠맛은 매우 깊고 여기에 아지노산페이처럼 미소의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기름과 염도가 과하지 않은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밥 말아 먹고 싶다, 국물까지 전부 마시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차슈 위에 생강이 올라가 있습니다. 생강인지 몰라서 확인해보려고 살짝 집어 먹어봤습니다. 저는 음식점을 갈 때 기대치를 높이려고 일부러 정보를 많이 찾아보지 않는데요. 미리 정보를 알고 가면 선입견이 생겨서 순수하게 맛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차슈는 어깨로스, 국내로 치면 목살 부위입니다.
부들부들하게 잘 삶았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풀어서 국물을 맛보면 이미 완벽한 균형을 가진 국물에 산뜻함과 알싸함을 더해서 미소라면 하면 흔히 떠올리는 기름지고 짠 인상을 부드럽게 지우고 한 단계 더 나아간 맛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토핑으로는 멘마, 대파, 불향이 가득한 볶은 숙주, 면을 뒤집어 보면 아지노 산페이에서 봤던 민치도 있습니다. 면은 모래지미 제면에 특주한 중간 굵기의 꼬불꼬불한 치즈레멘, 꼬들꼬들하게 삶아낸 면발은 팽글한 탄력을 지녔고 굴곡진 형태 덕분에 국물이 자연스럽게 달라붙어 생강의 향긋함과 풍부한 감칠맛, 그리고 미소의 존재감을 가진 사이미 특유의 국물 풍미를 한 번 더 깊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후추를 더하면 단순히 향신료를 넣었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도 높은 국물과 생강 균형 위에 후추까지 더해지면서 알싸한 자극이 살아나 맛의 균형이 한층 더 또렷해집니다. 후추는 넉넉히 뿌려도 균형을 해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설계된 라멘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국물, 면, 토핑까지 모두 인상 깊은 라멘이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한 그릇이었습니다. 라멘을 먹고 드넓은 초원에서 양을 만날 수 있는 히스지가오카 전망대에 갔습니다. 맨야사이미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걸린 거리에 동선이 사포로역 남쪽으로 비슷하게 이어져 함께 들르기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Boys Be Ambitious 라는 말을 남긴 홋카이도 대학교의 초대 교두인 클라크 박사 동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동상과 같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상점인 오스트리아간에 가면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파는데요. 홋카이도 우유 아이스크림에 그 샤프란 세제 있죠? 그 향이 아주 미세하게 나요. 맨야사이미의 미소라멘을 정리하면 아지노 산페이가 가진 미소의 뚜렷한 존재감과 순스미게 특유의 묵직한 구조에서 장점만을 취해 생강이라는 한 수를 더한 매우 치밀하고 영리하게 설계한 세련된 라멘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미소라멘 중 가장 덜 자극적이면서도 어느 한쪽도 튀지 않는 뛰어난 균형감을 보여줍니다. 미소라멘이 단순히 미소국에 염도와 기름을 더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기준이 되는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